백만장자는 창고로 갔다가 가난한 웨이트리스가 그녀의 세 쌍둥이 딸들과 함께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해 계시다면 댓글에 어머니 숨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거의 남은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머니만의 사랑을 함께 기리게 됩니다. 새벽 빗소리가 서울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하늘빛 식당의 뒤편 낡은 창고 안은 차갑고 습기로 가득했다. 형광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깜박이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곳 구석진 바닥에 한 여자가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26살 은서였다. 그녀의 옆에는 낡은 담요에 감긴 3명의 아기들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아기들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우고 있었다. 은서는 피곤해 지친 얼굴로 잠들어 있었지만 작은 소리에도 본능적으로 눈을 떴다. 둘째 아이가 작게 보챘다. 은서는 서둘러 아이를 품에 안았다. 손은 차가웠지만 품은 따뜻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엄마가 불러주던 그 노래였다. 아이는 다시 잠들었다. 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언제 또 누가 들어올지 몰랐다. 이곳은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다. 식당 직원들도 모르는 비밀 공간. 은서는 매일 밤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숨어 지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월세방은 너무 비쌌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견디는 것뿐이었다. 그때였다. 창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은서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불빛이 새우며들며 한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식당 사장 태경이었다. 그는 서류를 찾으러 온 길이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서류가 아니었다. 바닥에 웅크린 여직원과 3명의 아기들이었다. 태경은 말을 잃었다.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피함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해고당할까봐 무서웠다.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태경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자신의 코트를 벗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기들 위에 덮어주었다. 고급 울 코트였다. 은서는 눈을 크게 떴다.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가 이렇게 하는지. 태경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따뜻한 곳으로 가시죠. 직원 식당에 난방이 켜져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 분유도 들 수 있어요.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태경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진심이었다.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 올렸다. 태경은 문을 열어주었다. 둘은 말없이 복도를 걸었다. 직원 식당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은서는 아이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분유를 준비했다. 태경은 조용히 물을 데워주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아이들이 분유를 먹는 동안 태경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문득 죽은 여동생 생각이 났다. 홀로 아이를 키우다 세상을 떠난 그녀. 그는 그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후회만 남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 태경은 조용히 결심했다. 이 여자와 아이들을 지켜주겠다고. 그날 밤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작지만 따뜻한 변화가. 직원 식당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지만 그곳은 창고보다 훨씬 따뜻했다. 은서는 새 아이를 무릎에 앉혔다. 첫째와 둘째는 양팔에, 막내는 가슴에 기댄 채였다. 아이들의 작은 몸은 가벼웠지만 은서의 팔은 떨렸다.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다. 긴장 때문이었다. 태경은 주방 쪽으로 가서 전자레인지를 켰다. 분유병을 드는 동안 그는 은서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들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자신과 아이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태경은 그 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분유가 데워지자 태경은 조심스럽게 병을 건넸다. 은서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받았다.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입 밖으로 꺼내기엔 목이 메었다. 그저 눈빛으로 전했다. 아이들은
배고팠던 모양이었다. 분유를 빠는 소리만이 조용한 식당을 채웠다. 태경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말을 걸어야 할지 망설였다. 너무 침묵하면 어색하고 너무 말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다. 그때 태경의 시선이 첫째 아이의 손목에 멈췄다. 파란색 실팔찌가 묶여 있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묶인 매듭이었다. 태경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팔찌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다. 아이들 아버지가 준 거예요. 제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태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담겨 있는지 알았다. 은서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마치 오랫동안 꽁꽁 묶어둔 감정이 풀리듯. 처음엔 믿었어요. 그 사람이 달랐을 거라고. 착하고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일주일 만에 떠났어요. 연락도 끊었고요. 이 팔찌만 남기고.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이미 다 흘린 눈물이었다. 태경은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가족은 없으세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엄마는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오빠도 있었는데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저랑 애들뿐이에요. 태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위로의 말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 대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이 더 진실했다. 잠시 후 은서가 막내를 다른 쪽 팔로 옮기려다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태경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펼쳐보니 이상한 편지였다. 신문에서 오려낸 글자들로 만든 협박장이었다. 마치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 애들 데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태경의 얼굴이 굳었다. 편지 구석에는 식당 도장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만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은서를 바라보았다. 이게 뭡니까? 은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종이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태경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실장님이 주셨어요. 장난이라고 했어요. 장난이라고요? 태경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은서는 고개를 숙였다. 제발 문제 삼지 말아주세요. 저 일자리 잃으면 안 돼요. 애들 먹일 게 없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태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화가 났다. 이런 비열한 짓을 한 사람에게. 하지만 더 화가 난 건 은서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아야 했다는 사실이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은서는 태경을 올려다 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은서는 처음으로 믿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희망이 가슴 한구석에 피어올랐다. 태경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건 증거였다. 그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다. 그리고 은서와 아이들을 지킬 것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생겼다. 신뢰의 씨앗이었다. 은서는 26살이었지만 40살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았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피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청소 일이었다. 부자들의 집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 은서는 7살 때부터 혼자 밥을 지어 먹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텅 빈 집이 기다렸다. 숙제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들었다. 외로웠지만 익숙했다. 그게 삶이라고 생각했다. 15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쓰러졌다. 과로였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심장이 멈췄다고 했다. 은서는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못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그 후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 빚을 남기고 은서는 혼자 남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서는 일을 시작했다. 식당 서빙, 편의점 야간 알바, 공장 일, 뭐든 했다. 돈을 벌어야 했다. 살아야 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다. 친구도 없었다. 연애도 할 여유가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러다 민재를 만났다. 23살 때였다. 그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남자였다. 웃는 얼굴이 따뜻했다.
은서에게 잘해줬다.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줬다. 은서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사랑이라고 믿었다. 임신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6개월 후였다. 은서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뻤다. 가족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민재에게 말했을 때 그는 잠시 놀란 표칭을 지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그는 파란 실팔찌를 은서의 손목에 묶어줬다. 행운을 빈다며. 은서는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따뜻한 기억이 될 줄은 몰랐다. 일주일 후 민재는 사라졌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그가 살던 고시원에 찾아갔지만 이미 짐을 빼고 떠난 뒤였다. 은서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도망친 것이었다. 책임을 피해. 은서는 무너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 아니, 나중에 알게 됐지만 3명이나 있었다. 삼둥이였다.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고 의사가 말했을 때 은서는 현실감이 없었다. 1명도 키우기 힘든데 3명이라니. 출산 후 은서는 이틀 만에 퇴원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웠다. 아이들은 미숙아였다. 작고 약했다. 보육기에 들어가야 했지만 비용 때문에 일찍 나와야 했다.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분유값, 기저귀값, 방세, 모든 게 돈이었다. 은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러다 하늘빛 식당 채용 공고를 봤다. 야간 근무였다. 급여는 낮았지만 당장 필요했다. 면접을 봤다. 실장 명희가 차갑게 물었다. 야간 근무 가능하죠? 네. 아이는? 맡길 곳 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맡길 곳이 없었다. 하지만 말하면 떨어질 게 뻔했다. 명희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은서는 일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옆집 할머니에게 맡겼다. 하지만 2달 후 할머니가 아프셨다. 고향으로 내려가셨다. 은서는 다시 혼자였다. 그때부터 아이들을 식당 창고에 몰래 데려오기 시작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처음엔 들키지 않았다. 조심했다. 아이들이 울면 달래고 밤새 지키고 새벽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하지만 명희가 알아차렸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은서는 매일 두려웠다. 해고당할까봐, 아이들을 잃을까봐. 하지만 버텨야 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게 은서의 삶이었다. 끝없는 버팀의 연속. 하지만 그날 밤 태경을 만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은서는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고. 실장 명희는 하늘빛 식당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였다. 38살의 그녀는 칼 같은 업무 처리로 유명했다. 매출 보고서는 언제나 완벽했고 손님 응대는 흠잡을 데 없었다. 사장 태경도 그녀를 믿었다. 아니, 믿는 척했다. 하지만 명희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겉으로는 모범 직원이었지만 뒤에서는 식당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방법은 교묘했다. 식자재 납품업체와 손을 잡고 허위 영수증을 만들었다. 실제로 들어온 물량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차액을 나눠 가졌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빼돌렸다. 장부는 완벽했다. 누가 봐도 문제없어 보였다. 태경은 바쁜 사람이었다. 세세한 것까지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 명희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더 대담해졌다. 하지만 은서의 존재가 문제였다. 은서는 야간 근무자였다. 식당이 문을 닫은 후에도 청소를 하고 정리를 했다. 창고를 드나들고 물건을 옮기고 구석구석을 봤다. 의도치 않게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봤다. 어느 날 밤 은서는 창고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다. 납품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안에는 절반만 채워져 있었다. 영수증에는 가득 찼다고 적혀 있었다. 은서는 그냥 차고려니 했다. 하지만 명희는 달랐다. 그녀는 은서가 그걸 봤다는 걸 알았다. 그날 이후 명희는 은서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았다. 접시 하나 깨지면 월급에서 공제했다. 근무 시간 5분 늦으면 경고장을 썼다. 은서는 이유를 몰랐다. 그저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날 명희는 은서의 비밀을 알게 됐다.
창고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는 걸 목격한 것이었다. 명희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걸 이용하면 은서를 쫓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해고할 순 없었다. 태경이 눈치챌 수 있었다. 명희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천천히 압박을 가하는 것, 협박 편지를 보내고 근무 조건을 악화시키고 심리적으로 짓밟는 것. 은서가 스스로 그만두길 바랐다. 명희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다. 바로 태경이었다. 태경이 은서와 아이들을 발견한 그날 밤, 명희는 직감했다.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태경이 그녀를 불렀다. 실장님, 잠깐 사무실로 오시죠. 태경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단호했다. 명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다. 무슨 일이시죠, 사장님? 태경은 책상 위에 협박 편지를 꺼내 놓았다. 명희는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뭔가요? 실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명희는 잡아떼었다. 하지만 태경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 편지에 우리 식당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도장은 실장님 책상 서랍에 있죠. 그리고 이 글자체는 사무실 컴퓨터에서 인쇄한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명희는 말문이 막혔다. 태경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핑계를 찾으려 했지만 태경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납품업체 건도 조사했습니다. 허위 영수증, 횡령, 배임, 증거는 충분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명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 했지만 태경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다. 대신 오늘 당장 그만두세요, 조용히. 퇴직금도 없습니다.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명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태경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식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명희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갔다.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짐을 챙겨 떠났다. 그렇게 하늘빛 식당에서 명희의 시대는 끝났다. 그날 저녁 은서는 태경이 부른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태경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장은 그만뒀습니다.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태경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창고에서 자지 않아도 됩니다.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다.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명희는 떠났고 은서에게는 희망이 찾아왔다. 명희가 떠난 후 식당은 한동안 조용했다. 직원들은 수근거렸다. 왜 갑자기 그만뒀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몰랐다. 태경은 입을 다물었고 은서 역시 침묵했다. 은서는 출근할 때마다 긴장했다. 명희가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명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은서는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다. 태경은 약속을 지켰다. 식당 2층에 작은 방을 마련해줬다.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이었지만 정리하고 청소하니 아담한 공간이 됐다. 아기 침대 3개와 작은 난방기, 그리고 간이 주방이 있었다. 은서는 처음 그 방을 봤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여기서 아이들과 쉬세요. 근무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태경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은서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진심을 담았다. 하지만 식당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명희가 떠나면서 업무 공백이 생긴 것이었다. 그녀가 하던 일을 누군가 대신 해야 했다. 재고 관리, 직원 스케줄, 매출 정산. 태경은 직접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 명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직원들도 혼란스러워했다.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누가 결정을 내리는지 불분명했다. 며칠간은 실수가 잦았다. 주문이 누락되고 재고가 꼬이고 손님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태경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했다. 장부를 정리하고 업체와 연락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 애썼다. 피곤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식당은 그가 물려받은 유산이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이었다. 어느 날 밤, 태경은 사무실에서 졸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은서였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사장님 드세요. 태경은 차를 받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 없을까요? 태경은 놀란 표칭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충분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더 할 수 있어요. 저 장부 정리도 할 줄 알고 재고 확인도 빨라요. 명희 실장이 하던 일 일부라도 맡을 수 있어요. 태경은 잠시 생각했다. 은서는 성실했다. 실수도 적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더 많은 일을 주는 게 맞을까?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은서는 태경의 망설임을 알아챘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 괜찮아요. 아이들은 제가 잘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더 보답하고 싶어요. 태경은 은서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이었다. 그는 은서에게 몇 가지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재고 점검, 발주 확인, 간단한 회계 정리. 은서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다음 날부터 은서는 더 바빠졌다. 서빙 일을 마치고 아이들을 재운 후 사무실로 내려가 장부를 정리했다. 숫자는 정직했다.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이 명확했다. 은서는 차근차근 정리하며 명희가 남긴 흔적을 지웠다. 태경은 은서의 일처리 능력에 감탄했다. 빠르고 정확했다. 실수가 거의 없었다. 그는 은서에게 급여 인상을 제안했다. 은서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태경의 고집에 결국 받아들였다. 당신이 하는 일의 가치예요. 당연한 겁니다. 은서는 급여 명세서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처음으로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무시당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다. 일부 직원들은 은서를 곱게 보지 않았다. 갑자기 승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뒷담화도 들렸다. 애들 데리고 다니더니 이제 사장님 눈에 들었나 봐. 우리는 몇 년 일했는데 왜 저 사람만 특별 대우야? 은서는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더 열심히 일했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식당이 특히 바빴다. 손님이 몰려들었고 주방은 정신없었다. 그때 한 손님이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다. 손님은 화를 냈다. 은서가 사과하며 다시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손님은 계속 소리를 질렀다. 책임자 불러. 태경이 나섰다. 그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손님을 달랬다. 그리고 은서를 바라보며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다. 은서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했다. 손님이 떠난 후 은서는 태경에게 다가갔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어요.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당신은 잘했어요. 은서는 태경의 말에 위로받았다. 그는 자신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격려했다. 은서는 더 단단해졌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며 은서는 생각했다.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계속 일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있었다. 태경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니까. 은서는 첫째 아이의 파란 팔찌를 만지며 다짐했다. 더 강해지자.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겨울이 깊어질수록 하늘빛 식당은 조금씩 달라졌다. 태경은 직원들과 더 많이 대화했다. 그들의 고민을 들었고 불편한 점을 개선했다. 휴게실을 새로 꾸몄고 식사 시간을 보장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직원들은 느낄 수 있었다. 은서는 여전히 바빴다. 서빙과 정리 그리고 장부 업무까지.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있었다. 동료들도 차츰 마음을 열었다. 처음엔 경계했던 사람들도 은서의 성실함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방장 석진이 그랬다. 50대 중반의 그는 과묵했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석진은 은서에게 아기들 이유식을 만들어줬다. 영양을 생각해서 직접 준비한 것이었다. 애들 잘 먹어야지, 튼튼하게 키워야 해. 은서는 감동했다. 주방장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세심했다. 그 후로 석진은 가끔 이유식을 챙겨줬다. 은서는 매번 깊이 감사했다. 태경은 은서와 더 자주 대화하게 됐다. 업무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지만 가끔은 사적인 이야기도 나눴다. 태경은 여동생 이야기를 했다.
제 동생도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요. 동생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아무 도움도 못 줬어요. 바빴다는 핑계로. 태경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다. 은서는 조용히 들었다. 어느 날 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였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조카를 안고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은서는 태경의 고통을 느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도와주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진심으로 도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다. 사장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은서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었다. 태경은 쓴웃음을 지었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늦게라도 뭔가 해보려는 거죠.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다. 시간이 흐르며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손님들도 느낄 수 있었다. 직원들의 표칭이 밝아졌고 서비스가 자연스러웠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웃었다. 태경은 새로운 복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병가 보장,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임시 보육 공간. 은서의 아이들을 위해 만든 공간이었지만 다른 직원들도 필요하면 쓸 수 있었다. 보육 공간은 식당 3층에 마련됐다. 아담하지만 밝았다. 장난감과 책, 그리고 작은 침대들이 있었다. 은서는 그곳을 처음 봤을 때 또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는데. 필요해요. 당신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도요. 태경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은서는 알았다. 이 모든 게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보육 공간이 생기자 다른 직원들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다. 어린 자녀를 둔 직원 2명이 특히 고마워했다. 그들은 은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은서 씨 덕분에 우리도 혜택을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은서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아졌다니. 어느 토요일 오후 식당에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다. 70대 할머니였다. 그분은 은서를 보더니 물었다. 아가씨,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위층에 있어요. 보육 공간이 생겼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이 식당 참 따뜻해졌네. 예전엔 딱딱했는데 이제는 전기 느껴져. 은서는 그 말이 기뻤다. 손님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은서는 아이들을 재우고 잠시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은서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태경이 문을 열고 올라왔다. 그도 은서처럼 야경을 바라봤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예전보다 훨씬 나아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밤을 바라봤다. 은서는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불안하지 않다고.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제가요? 네,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사람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졌다.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느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은 충분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겨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하늘빛 식당 안은 따뜻했다. 그리고 은서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희망이 다시 움트기 시작했다. 봄이 찾아왔다. 서울의 거리에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하늘빛 식당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다.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다. 첫째 하늘이는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작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둘째 별이는 조용했지만 눈빛이 총명했다. 모든 걸 관찰하고 기억하는 듯했다. 막내 다리는 잘 웃었다. 누가 안아주면 까르르 웃으며 기뻐했다. 3층 보육 공간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다. 은서는 근무 중간중간 올라가 아이들을 확인했다. 주방장 석진의 아내 경숙이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돌봐줬다. 경숙은 60대였지만 정정했다. 손주를 키우듯 아이들을 돌봤다. 은서야, 걱정 말고 일해. 내가 잘 볼게. 경숙의 말에 은서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아이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식당은 점점 번창했다. 손님이 늘었고 평판도 좋아졌다. 온라인 리뷰에는 칭찬이 가득했다. 직원들이 친절해요. 음식이 정성스러워요. 따뜻한 분위기가 좋아요. 태경은 리뷰를 읽으며 뿌듯해했다. 하지만 성공에는 시련도 따랐다. 경쟁 식당들이 견제하기 시작했다. 근처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이 가격을 대폭 낮췄다. 손님을 빼앗으려는 전략이었다. 태경은 걱정했지만 가격 경쟁에 뛰어들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길 겁니다. 태경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승부하자고. 더 나은 서비스, 더 좋은 음식, 더 따뜻한 마음으로.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는 태경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녀도 값싼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싶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다.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 품격 있는 삶을. 어느 날 오후 식당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양복을 입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태경을 찾았다. 사장님이십니까?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태경은 남자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이 건물 매입에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매각 의사 없습니다. 아직 조건도 안 들어보셨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이 식당은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입니다. 돈으로 팔 수 없어요. 중개업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다. 하지만 태경은 불안했다. 왜 갑자기 건물 매입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뭔가 음모가 있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다시 찾아온 건 다른 사람이었다. 이번엔 구청 공무원이라고 했다. 위생 점검을 하겠다며 주방을 둘러봤다. 꼼꼼하게, 지나치게 꼼꼼하게, 사소한 문제까지 지적했다. 여기 환풍기 필터 청소가 미흡하네요.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석진은 황당해했다. 그 필터는 이틀 전에 교체한 것이었다. 하지만 공무원은 듣지 않았다. 서류에 기록하고 떠났다. 태경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저 느낌일 뿐이었다. 은서도 눈치챘다. 식당 주변을 서성이는 수상한 사람들이 보였다.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은서는 태경에게 말했다. 사장님,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알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태경은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누가 왜 이러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날 밤 태경은 오랜 친구 변호사 준혁에게 전화했다. 상황을 설명하자 준혁은 심각하게 말했다. 누군가 당신 식당을 인수하려는 것 같아. 압박을 넣어서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지. 조심해. 태경은 이를 악물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 식당은 그의 전부였다. 그리고 은서와 아이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터전이었다. 다음 날 태경은 직원 회의를 열었다. 모두를 모아놓고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 우리 식당을 노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지만 태경의 단호함에 용기를 얻었다. 은서가 먼저 손을 들었다.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하나였다. 하늘빛 식당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태경은 감동했다. 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고맙습니다. 함께 지켜냅시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빛 식당은 준비되어 있었다. 함께 맞설 준비가. 다음 주는 더 힘들었다. 배달업체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다. 이유는 애매했다. 내부 사정이라고만 했다. 태경은 다른 업체를 찾아야 했다.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더 들었다. 그 다음에는 전기 공사가 예고 없이 진행됐다. 식당 앞 도로를 파헤쳤다. 손님들이 출입하기 불편해졌다. 공사 담당자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허가받은 공사입니다. 민원 넣으셔도 소용없어요. 태경은 화가 났지만 참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다. 냉정하게 대처해야 했다. 은서는 태경의 스트레스를 느꼈다. 그는 웃으려 애썼지만 눈가의 피로가 숨길 수 없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했다. 은서는 커피를 타서 가져다 줬다. 사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태경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은서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말 없는 위로였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 변호사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찾아왔다. 그는 심각한 표칭이었다. 배후를 찾았어. 대성개발이라는 건설회사야. 이 지역을 재개발하려고 건물주들을 압박하고 있어. 내 식당도 그중 하나고. 태경은 주먹을 쥐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법적으로 싸울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들은 돈도 많고 연줄도 있어. 쉽지 않을 거야. 태경은 고민에 빠졌다. 법적 싸움은 돈도 들고 에너지도 소모됐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곳은 그의 삶이었다. 싸우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세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다. 일단 임시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 부당한 공사나 압박을 막는 거지. 그리고 언론에 알리는 것도 방법이야. 태경은 진지하게 들었다. 준혁은 계속 설명했다. 대성개발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어. 횡포가 심해. 만약 네가 용기 있게 맞서면 다른 피해자들도 힘을 얻을 거야. 태경은 결심했다. 이건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의 싸움이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준혁이 떠난 후 태경은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모두 놀랐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했다. 그런 파렴치한 놈들. 석진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다른 직원들도 동의했다. 우리가 도울 게 뭐가 있을까요? 젊은 서버 유진이 물었다. 태경은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그냥 평소처럼 일해주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저항입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열심히 일했다. 더 밝게 웃었다. 손님들에게 더 친절했다. 이게 그들의 방식이었다. 은서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었다. 하늘빛 식당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음식 사진, 직원들의 미소, 아이들의 모습, 사람들은 반응했다. 댓글이 달리고 공유됐다. 이런 따뜻한 식당을 지켜야 해요. 응원합니다. 작은 응원들이 모였다. 힘이 됐다. 은서는 매일 게시물을 올렸다. 태경도 도왔다. 함께 만든 콘텐츠였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다. 대성개발의 횡포를 취재하고 있다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태경은 응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는 꼼꼼하게 기록했다. 사진도 찍었다. 일주일 후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이랬다. 서울 한복판 작은 식당의 큰 싸움. 대기업의 횡포에 맞선 하늘빛 식당. 기사는 반향을 일으켰다. SNS에서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태경은 인터뷰를 이어갔다. 대성개발은 당황했다. 조용히 처리하려던 일이 공론화됐다. 그들은 입장문을 냈다. 해당 식당과 어떠한 갈등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재개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이미 다른 피해 사례들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여론은 태경의 편이었다. 며칠 후 대성개발 담당자가 식당을 찾아왔다. 이번엔 자세가 낮았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화로 풀 수 없을까요? 태경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지금까지 한 일들에 대해 사과부터 하시죠.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여론의 압박이 컸다. 죄송합니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경은 더 요구했다.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세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하세요. 담당자는 머뭇거렸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태경은 한 발 물러서지 않았다. 은서와 직원들도 그를 지지했다. 그날 저녁 식당은 더 붐볐다. 응원하러 온 손님들이었다. 그들은 말했다. 맛있어서 왔어요. 그리고 응원하고 싶어서요. 태경은 감동했다. 이들이 있기에 계속 싸울 수 있었다. 은서는 손님들을 맞으며 미소 지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희망은 더 커졌다. 하늘빛 식당은 혼자가 아니었다. 한 달이 흘렀다. 그 한 달은 전쟁 같았다.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었고 매일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났다.
하지만 태경과 그의 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대성 개발은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었다.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개발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수천 명이 동참했다. 방송에서도 연일 보도했다. 어느 날 저녁 시청 앞에서 집회가 열렸다. 작은 규모였지만 의미가 있었다. 태경도 참석했다. 은서도 함께였다. 아이들은 경숙에게 맡겼다. 집회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상인들, 주민들, 시민활동가들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다. 부당한 재개발 반대. 서민의 삶을 지켜라. 태경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식당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큰 기업이 우리를 짓밟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다. 태경은 계속했다. 저 혼자라면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게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지키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은서도 손뼉을 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경의 진심이 느껴졌다. 다음 주자는 다른 피해 상인이었다. 그도 대성 개발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다.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모두 비슷했다. 압박, 협박, 불공정한 보상. 집회가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태경에게 다가왔다. 제 아들도 작은 가게를 합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태경은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다. 함께 이겨냅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서가 말했다. 사장님 멋있었어요. 태경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멋있긴요. 그냥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멋진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봄밤 공기는 상쾌했다. 은서는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렸다. 시의회에서 재개발 계획 재검토 결정이 났다는 것이었다. 여론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준혁이 전화로 알렸다. 축하해. 일단 첫 고비는 넘겼어. 태경은 기뻤지만 조심스러웠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맞아. 하지만 한 걸음이야. 계속 압박을 유지해야 해. 태경은 직원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모두 환호했다. 석진은 기념으로 특별 메뉴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은서는 소셜미디어에 감사 인사를 올렸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댓글이 쏟아졌다. 격려와 응원이 가득했다. 하지만 승리는 완전하지 않았다. 대성 개발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개별 건물주들을 찾아가 회유하기 시작했다. 조건을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합의하시면 좋은 금액을 드릴게요. 일부 건물주들은 흔들렸다. 돈의 유혹은 컸다. 태경도 연락을 받았다. 대성개발 부사장이 직접 찾아왔다. 태경 씨,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이 건물을 시세보다 30% 높게 사드리겠습니다. 태경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건물은 제 아버지의 땀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부사장은 표정을 굳혔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제 몫입니다. 부사장은 돌아갔다. 태경은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다.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은서는 그 광경을 봤다. 태경의 떨리는 손을. 그녀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태경은 은서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태경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이 진정됐다. 고마워요. 정말. 그날 밤 태경은 잠들지 못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새벽녘, 태경은 식당 지붕에 올라갔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라면 뭐라 했을까? 아들아, 네가 옳다. 끝까지 가라. 태경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할 것 같았다.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태경은 내려와 식당 문을 열었다. 준비된 마음으로. 싸움은 계속될 것이었다. 하지만 태경은 준비되어 있었다. 은서와 직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였다. 하늘빛 식당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절대로. 재검토 절차가 시작됐다. 시의회는 공청회를 열었다.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태경도 참석했다.
은서와 석진, 그리고 몇몇 직원들도 함께했다. 공청 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긴장감이 흘렀다. 대성개발 측은 변호사와 전문가들을 대동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역은 낙후됐습니다. 재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수도 늘어날 것입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화면에 펼쳐졌다. 설득력 있어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반대측 차례가 됐다. 준혁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재개발의 이면을 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지 아십니까? 준혁은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대성개발의 과거 재개발 사례들, 부당한 보상, 강제 철거, 피해 주민들의 증언, 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태경의 차례가 됐다.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저는 35년 된 식당을 운영합니다. 아버지가 시작하셨고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태경은 사진을 보여줬다. 젊은 아버지가 식당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지금의 하늘빛 식당 모습, 직원들과 손님들의 웃는 얼굴. 이 식당에서 20명이 일합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치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식당으로 먹고 삽니다. 재개발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다. 태경은 계속 말했다. 대성개발은 우리에게 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추억, 정, 공동체. 이걸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박수가 터졌다. 의원들도 감동한 표칭이었다. 태경은 자리로 돌아왔다. 은서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다음은 지역 주민들의 발언이었다. 한 할머니가 단상에 올랐다. 70대로 보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여기서 자랐고 손주들도 여기서 놉니다. 재개발이 되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청중들도 울컥했다. 보상금 받아서 다른 데 가라고요?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집을 사요? 서울 집값이 얼마인데 결국 우리는 쫓겨나는 겁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었다. 딸로 보이는 여성이 달려가 부축했다. 공청 회장은 숙연해졌다. 대성개발 측은 반박하려 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그들의 논리는 차갑게 느껴졌다. 인간미가 없었다. 공청회는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반대 측이 우세했다. 회의가 끝나고 의원들은 토론에 들어갔다. 태경과 은서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초조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다. 1시간 후 의장이 나왔다. 표칭이 진지했다. 재개발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보류됩니다. 태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은서가 그를 껴안았다. 둘 다 울었다. 준혁도 달려와 축하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복도는 환호로 가득했다. 다른 주민들도 기뻐했다. 할머니는 손자를 안고 웃었다. 하지만 대성개발 측은 씁쓸한 표정으로 떠났다. 부사장은 태경을 노려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패배를 인정한 것이었다. 저녁 하늘빛 식당은 축제 분위기였다.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석진은 특별 요리를 준비했다. 무료로 대접했다. 오늘은 다 내가 쏜다. 태경도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에 나섰다. 은서도 함께였다. 아이들은 경숙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한 손님이 태경에게 말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동네 지켰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줘서 가능했어요. 태경은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 혼자였다면 불가능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식당은 더 시끌벅적해졌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은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했다. 이게 공동체구나. 이게 함께 사는 거구나. 태경이 다가와 말했다. 은서 씨, 오늘 당신이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강했어요. 우리가 강했죠. 함께니까. 두 사람은 웃었다. 그 웃음에는 안도와 기쁨,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싸움은 끝났다. 승리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과정이었다. 함께 싸우며 더 단단해졌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다. 그날 밤
태경은 아버지 사진 앞에 섰다.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지켰습니다. 우리 식당, 그리고 우리 사람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태경은 그 미소가 자랑스러워 보인다고 느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승리 후 한 달이 지났다. 하늘빛 식당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됐다. 손님이 배로 늘었다. 재개발 반대 투쟁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응원의 의미로 찾아왔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단골이 됐다. 석진은 바쁘지만 행복했다. 주방은 정신없었지만 보람찼다.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다. 은서는 정식으로 부실장으로 승진했다. 태경의 제안이었다. 처음엔 사양했지만 태경이 고집했다. 당신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당연히 받아야죠.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다. 급여도 올랐다.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다.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줄 수 있었다. 하늘이, 별이, 다리는 무럭무럭 자랐다. 하늘이는 이제 혼자 걸었다. 비틀거렸지만 용감하게 걸었다. 별이는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엄마, 맘마 같은 단어들. 다리는 여전히 잘 웃었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웃음이었다. 보육 공간은 더욱 확장됐다. 장난감도 늘었고 책도 많아졌다. 경숙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생겼다. 은퇴한 선생님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줬다. 태경은 이 모델을 다른 곳에도 적용하고 싶었다. 작은 식당들도 직원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간견을 했다. 복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직원이 행복하면 손님도 행복합니다. 많은 사장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는 실제로 변화를 시도했다. 어느 날 은서는 오래된 가방에서 파란 실팔찌를 꺼냈다. 하늘이가 태어날 때 민재가 준 것. 낡고 색이 바랬다. 하지만 여전히 소중했다. 은서는 그 팔찌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았다. 민재가 떠난 건 그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아이들이 생겼다. 그리고 지금 이 삶이 있었다. 은서는 팔찌를 작은 상자에 넣었다. 언젠가 하늘이가 물어보면 말해줄 것이었다. 네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만 원망보다는 이해로. 태경은 은서를 더 자주 보게 됐다. 일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냥 보고 싶어서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다. 은서를 좋아했다. 단순한 동료 이상으로. 하지만 말하기 두려웠다.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지금의 관계가 망가질까봐. 그래서 태경은 침묵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은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태경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약점도 상처도 아이들도 모든 것을. 하지만 은서도 두려웠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민재의 배신이 아직도 아팠다. 믿고 또 버려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일했고 가끔 차를 마셨고 아이들을 돌봤다. 그 일상이 소중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식당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급식이었다. 태경의 아이디어였다. 석진이 직접 요리했고 직원들이 서빙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왔다. 모두 따뜻한 식사를 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한 할아버지가 태경에게 말했다. 요즘 같은 젊은이가 드물어. 고맙네. 태경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받은 게 많습니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은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사람은 진짜였다. 거칠애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나누고 싶어 했다. 행사가 끝나고 정리하면서 태경이 말했다. 다음 달에도 할까요? 좋아요. 저도 돕고 싶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설거지를 했다.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행복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은서는 옥상에 올라갔다. 별이 보였다. 서울에서 별 보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보였다. 태경도 올라왔다. 나란히 섰다. 별이 예쁘네요. 그러게요.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태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은서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은서의 심장이 빨라졌다. 무슨 말을 할까? 천천히 말씀하세요. 태경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강하고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은서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사장님,
그리고 태경은 망설였다. 용기가 필요했다. 저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오래. 은서는 태경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진심이었다. 저도요. 은서의 대답은 짧았지만 확실했다. 태경은 미소 지었다. 안도의 미소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손을 잡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하지만 옥상 위 두 사람에게는 평화로웠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두려움보다는 희망으로 가득한 하늘빛 식당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웃고 일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 이게 행복이었다. 거창하지 않은 그저 함께하는 행복. 그날 이후 모든 게 조금씩 달라졌다. 태경과 은서는 여전히 사장과 직원이었지만 동시에 그 이상이었다. 말로 정의할 수 없는 관계였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지켜주는 사이. 식당은 날로 번창했다. 예약이 밀려들었다. 주말엔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석진은 주방 보조를 2명 더 고용했다. 그래도 바빴다. 은서는 부실장으로서 역할이 커졌다. 직원 관리, 스케줄 조정, 손님 응대, 모든 게 그녀를 거쳐갔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자신감도 생겼다. 어느 날 은서는 실수를 했다. 예약을 이중으로 받은 것이었다. 같은 시간에 두 팀이 도착했다. 테이블이 부족했다. 손님들은 불만을 표했다. 예약했는데 왜 자리가 없어요? 은서는 당황했다. 얼굴이 빨개졌다. 사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손님들은 점점 화를 냈다. 태경이 나섰다.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한 팀에게는 특별 할인을 제안하고 다른 팀에게는 무료 음료를 제공했다. 손님들은 마지못해 수긍했다. 상황이 진정된 후 은서는 사무실로 들어가 울었다. 자책감이 밀려왔다. 부실장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태경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은서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태경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은서 씨, 죄송해요. 제가 실수해서.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해요. 태경은 은서 옆에 앉았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화났잖아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결국 이해해 줬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했으니까. 은서는 고개를 들었다. 태경의 눈빛은 따뜻했다. 저는 당신을 믿어요. 이런 실수로 흔들리지 마세요. 은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경의 말이 힘이 됐다. 며칠 후 은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예약 관리 프로그램이었다. 이중 예약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었다. 태경은 그 아이디어를 칭찬했다. 실수에서 배우는 게 진짜 성장이에요. 은서는 뿌듯했다. 실패를 극복했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한편 아이들은 더욱 활발해졌다. 하늘이는 뛰어다녔다. 보육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장난감을 만졌다. 별이는 책을 좋아했다. 그림을 오래 들여다봤다. 다리는 노래를 좋아했다. 음악이 나오면 몸을 흔들었다. 경숙은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이 아이들 정말 다르네. 하늘이는 탐험가, 별이는 학자, 다리는 예술가 같아. 은서는 웃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어느 목요일 저녁 식당에 특별한 손님이 왔다. 방송국 PD였다. 그는 태경에게 제안했다. 저희가 요식업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입니다. 하늘빛 식당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태경은 망설였다. 유명해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었다.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연락 주세요. PD는 명함을 두고 떠났다. 태경은 은서와 상의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은서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일상이 방해받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두 사람은 고민했다. 석진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물었다.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찬성했고 일부는 반대했다. 결국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적인 방식이었다. 결과는 찬성이 약간 더 많았다. 좋아요. 그럼 해봅시다. 태경은 PD에게 연락했다. 촬영 날짜를 잡았다. 한 달 후였다. 준비가 시작됐다. 식당을 더 깨끗이 청소했다. 메뉴판도 새로 만들었다. 모두 긴장했지만 기대도 됐다. 촬영 일주일 전, 은서는 문득 두려워졌다. 자신이 방송에 나오면 민재가 볼 수도 있었다. 아이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
다시 나타나면 어떡하나. 태경은 은서의 불안을 알아챘다. 걱정되세요? 조금요. 혹시 아이들 아버지가 보면. 태경은 은서의 손을 잡았다. 그가 나타나도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당신과 아이들을. 은서는 태경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은서는 안심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고마워요. 우리잖아요. 그 말에 은서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 이제 은서에게는 우리가 있었다. 촬영 날이 다가왔다. 모두 설렜다. 새로운 도전이었다. 하늘빛 식당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었다. 그날 밤 은서는 아이들을 재우며 속삭였다.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어. 아이들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은서는 미소 지었다. 미래가 기대됐다. 촬영 당일 아침은 분주했다. 카메라 감독과 스태프들이 일찍 도착했다. 조명을 설치하고 각도를 확인했다. 식당은 평소와 달리 긴장된 분위기였다. 석진은 주방에서 땀을 흘렸다. 카메라 앞에서 요리하는 게 낯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오랜 경험이 몸을 이끌었다. 칼질은 정확했고 불 조절은 완벽했다. 은서는 아이들을 보육실에 맡겼다. 경숙과 자원봉사자 2명이 돌봐줄 것이었다. 은서는 아이들에게 뽀뽀하며 말했다. 엄마 잠깐 일하고 올게. 착하게 놀고 있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별이는 책을 들고 있었고 다리는 인형을 안고 있었다. 은서는 안심하고 내려왔다. PD는 태경에게 인터뷰를 시작했다. 사장님, 하늘빛 식당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태경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곳이 제 삶의 전부예요. 재개발 반대 투쟁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곳은 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니까요. 태경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다음은 은서 차례였다. 그녀는 긴장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처음이었다. 은서 씨, 부실장으로 일하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보람 있나요?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남으려고만 했죠. 근데 여기서는 달라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PD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힘든 시간이 있으셨나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삼둥이 엄마로 혼자 살았어요. 아이들 아버지는 떠났고요. 어디 맡길 곳도 없어서 창고에서 아이들이랑 잤어요. 은서의 고백에 스태프들이 숙연해졌다. 은서는 계속 말했다. 근데 사장님이 저희를 발견했어요. 화내지 않고 도와주셨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카메라는 은서의 표정을 클로즈업했다. 진심이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촬영은 점심시간까지 이어졌다. 손님들도 함께 찍혔다. 모두 협조적이었다. 하늘빛 식당을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다. 한 단골 손님이 인터뷰에 응했다. 이 식당은 특별해요. 음식도 맛있지만 사람들이 따뜻해요. 여기 오면 집 같아요. 또 다른 손님도 말했다. 재개발 반대 투쟁 때 응원했어요. 이런 곳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요. 오후엔 아이들도 잠깐 촬영에 참여했다. 보육실에서 노는 모습을 찍었다. 하늘이는 카메라를 보고 웃었다. 별이는 수줍게 숨었다. 다리는 손을 흔들었다. 경숙이 설명했다. 이 아이들은 식당의 희망이에요. 이 아이들 덕분에 여기 보육 공간이 생겼고 다른 직원들도 혜택을 봤어요. PD는 감동한 표칭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촬영이 끝나갈 무렵 PD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사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태경은 은서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계속 이렇게 가고 싶어요.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 손님들이 편안한 공간, 그리고 누구든 환영받는 곳, 그게 제 꿈이에요. 개인적인 꿈도 있으신가요? 태경은 잠시 망설이다 웃었다. 비밀로 하고. 쉽네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라서요. PD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촬영이 끝났다. 스태프들이 떠난 후 식당은 다시 평온해졌다. 모두 지쳤지만 뿌듯했다. 석진이 말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 떨렸지만. 우리 잘했어요. 은서가 웃으며 대답했다. 태경도 동의했다. 모두 수고했어요. 오늘 저녁은 특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다.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그날 밤 은서는 보육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오늘 촬영이 의미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부끄러운 과거도 솔직하게. 태경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있었다. 아이들 잠들었어요? 방금요? 태경은 은서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 고생했어요. 사장님도요.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태경은 은서를 바라봤다. 당신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한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은서는 태경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은서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장님. 네? 저 좋아해요. 은서의 고백에 태경은 잠시 얼어붙었다. 그러다 천천히 미소 지었다. 저도 좋아해요. 은서 씨.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마음이 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함께.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 방송됐다. 일요일 저녁 시간대였다. 태경과 은서는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시청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화면에 하늘빛 식당이 나타났다. 아침 풍경, 손님들, 음식 준비 과정, 모든 게 아름답게 편집됐다. 배경음악도 따뜻했다. 태경의 인터뷰가 나왔다. 그의 진지한 표정과 목소리가 화면을 채웠다. 은서의 이야기도 나왔다. 삼둥이와의 어려운 시간, 창고에서 잠들던 날들, 그리고 태경과의 만남. 은서는 화면 속 자신을 보며 얼굴이 붉어졌다. 떨리는 목소리, 눈물, 모두 그대로 나왔다. 부끄러웠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도 나왔다. 하늘이의 밝은 웃음, 별이의 조용한 모습, 다리의 사랑스러운 손짓, 경숙의 따뜻한 말도 함께였다. 마지막은 식당의 정경이었다. 불빛이 켜진 저녁, 손님들의 웃음소리, 직원들의 바쁜 움직임, 나레이션이 흘렀다. 작은 식당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순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다. 식당 안은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석진이었다. 이어서 모두 박수를 쳤다. 환호성도 터졌다. 대박이다. 우리 진짜 잘 나왔어. 은서는 울고 있었다. 감동의 눈물이었다. 태경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생했어요. 사장님도요. 다음 날 반응이 쏟아졌다. 인터넷 댓글이 수천 개였다.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꼭 가보고 싶어요. 은서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사장님이 더 많아져야 해요. 하지만 악플도 있었다. 누군가는 과장됐다고 했고 누군가는 쇼라고 비난했다. 은서는 그런 댓글을 보고 상처받았다. 태경은 은서에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어요. 알아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당연해요. 하지만 좋은 댓글이 훨씬 많잖아요. 그걸 봐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경 말이 맞았다. 방송 후 일주일, 식당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예약이 한 달치까지 찼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다. 입구에는 줄이 늘어섰다. 직원들은 행복했지만 동시에 지쳤다. 일이 너무 많아졌다. 태경은 고민했다. 직원을 더 뽑아야 할까? 하지만 급하게 뽑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은서가 제안했다. 예약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어떨까요? 하루 손님 수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줄 텐데요. 하지만 품질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태경은 은서의 말을 받아들였다. 하루 예약을 제한했다. 일부 손님들은 불만을 표했지만 대부분 이해해 줬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안정됐다. 바쁘긴 했지만 감당할 만했다. 직원들도 적응했다. 어느 토요일 식당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는 은서를 찾았다. 은서 씨 맞으시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저 민재예요. 은서는 얼어붙었다. 아이들 아버지. 떠난 지 3년. 그가 돌아왔다. 무슨 일이세요?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방송 봤어요. 아이들 보러 왔어요. 은서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다. 태경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세요? 민재는 태경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저는 아이들 아버지예요. 태경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여기서는 손님입니다. 예의를 지켜주세요. 민재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은서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지금은 바빠요. 다른 때 얘기해요. 언제요? 내일 오전 10시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민재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내일 봐요. 그가 떠난 후 은서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태경이 부축했다. 괜찮아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은서는 떨렸다. 민재가 왜 나타났을까?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건 아닐까?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다. 태경은 은서를 사무실로 데려갔다. 물을 건네고 진정시켰다. 내일 제가 함께 갈게요. 안 돼요. 혼자 해결해야 해요. 왜요? 이건 제 문제니까요. 태경은 은서의 손을 잡았다. 당신 문제는 제 문제예요. 이제 우리잖아요. 은서는 태경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은서는 힘을 얻었다. 고마워요. 그날 밤 은서는 잠들지 못했다. 내일 민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이들을 보여줘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은서는 혼자가 아니었다. 태경과 동료들이 있었다. 그 사실이 은서에게 용기를 줬다.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일찍 일어났다.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3년 전의 은서가 아니었다. 더 강해졌다. 태경이 문자를 보냈다.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은서는 거절하려다 받아들였다. 혼자. 가긴 두려웠다. 카페 앞에 도착했다. 민재는 이미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은서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들어갔다. 왔어요. 민재는 일어섰다.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앉아요. 은서는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방송 보고 놀랐어요. 삼둥이였다니. 알았으면 달라졌을까요? 은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은서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변명할 수 없어요. 제가 비겁했어요. 왜 왔어요?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돈 좀 도와주려고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우리 잘 살아요. 그래도 저희는 괜찮아요. 돈도 당신도 필요 없어요. 민재는 표정이 복잡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아이들은요? 보고 싶어요. 은서는 깊이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할까? 아니, 이 남자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냥 생물학적 존재일 뿐. 아이들은 당신을 모르고 자랐어요. 갑자기 나타나면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하지만 제 권리요? 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떠날 때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하지 마세요. 민재는 할 말을 잃었다. 은서는 계속 말했다. 저는 홀로 아이들을 낳았어요. 밤새 울음을 달랬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갔어요. 굶어가며 분유를 샀어요. 당신은 어디 있었죠?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수 없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은서는 가방에서 파란 실팔찌를 꺼냈다. 낡았지만 간직했던 것. 이거 기억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준 것? 네. 유일하게 남긴 것. 이제 돌려드릴게요. 은서는 팔찌를 테이블에 놓았다. 민재는 그걸 바라봤다. 가지세요. 전 필요 없어요. 이제 다른 의미로 살아갈 거예요. 민재는 팔찌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은서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냥 사세요. 우리는 알아서 잘 살 거예요. 민재는 일어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도요. 민재가 떠난 후 은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이제 정말 끝났다. 태경이 들어왔다. 은서를 보더니 옆에 앉았다.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태경은 은서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잘했어요. 용감했어요. 고마워요. 함께 있어줘서.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다. 햇살이 따스했다. 은서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상쾌했다. 식당으로 돌아왔다. 직원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은서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 해결했어요. 석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네. 걱정했어. 경숙도 은서를 안아줬다. 잘했어, 얘야. 은서는 보육실로 올라갔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하늘이가 달려와 안겼다. 엄마. 은서는 아이를 꼭 안았다. 별이와 다리도 다가왔다. 은서는 새 아이를 품에 안았다. 사랑해. 우리 잘 살자.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웃었다. 그 웃음이 은서에게는 전부였다. 저녁 식당이 문을 닫은 후 태경과 은서는 옥상에 올랐다. 별이 빛났다.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이제 새 출발이에요. 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과거를 정리한 느낌이에요. 이제 앞으로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경은 은서를 바라봤다. 저와 함께 앞으로 가요. 은서는 태경의 눈을 마주쳤다. 함께요? 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하지만 확실하게. 은서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함께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새로운 약속이 만들어졌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 미래로 가는 약속. 하늘빛 식당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 안에는 희망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은서는 깨달았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고. 곁에 있는 사람들, 매일의 작은 순간들, 그게 행복이라고. 그리고 이제 은서에게는 그 모든 게 있었다. 민재와의 만남 이후 석 달이 흘렀다. 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더 자신감 있고 더 밝았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웠다. 하늘빛 식당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됐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 손님을 대하는 진심, 따뜻한 분위기. 그게 하늘빛 식당의 정체성이었다. 아이들은 돌을 지났다. 하늘이는 이제 뛰어다녔다. 보육실을 종횡무진했다. 별이는 단어를 많이 알았다. 엄마, 아빠, 밥, 책. 다리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음치였지만 사랑스러웠다. 어느 날 별이가 태경을 보며 말했다. 아빠, 모두 얼어붙었다. 은서는 당황했다. 태경도 놀랐다. 별이는 다시 말했다. 아빠. 태경은 무릎을 꿇고 별이 눈높이에 맞췄다. 내가 아빠야. 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경은 가슴이 뭉클했다. 은서는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뭐라 해야 할지.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기뻐요. 태경은 별이를 안아 올렸다. 별이는 깔깔 웃었다. 하늘이와 다리도 다가왔다. 우리도 아빠. 태경은 새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 은서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태경은 좋은 사람이었다. 아이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저녁 식당이 한산해질 무렵 태경이 은서를 불렀다. 잠깐 시간 있어요? 네. 두 사람은 사무실로 갔다. 태경은 진지한 표칭이었다. 은서 씨,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서의 심장이 빨라졌다. 뭔데요? 태경은 심호흡을 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은서는 숨이 멎었다. 태경은 계속 말했다. 처음 창고에서 당신과 아이들을 봤을 때부터 뭔가 느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됐어요. 당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은서는 눈물이 흘렀다. 태경이 손수건을 건넸다. 울지 마세요.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은서는 태경의 손을 잡았다. 저도 사랑해요, 사장님. 태경은 웃었다. 이제 사장님 말고 이름 불러요. 태경 씨. 네, 고마워요. 우릴 받아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제 삶에 의미를 줘서. 두 사람은 껴안았다. 오랫동안. 말없이. 다음 날 태경은 직원들에게 발표했다. 은서 씨와 저는 사귀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다. 박수가 터졌다. 석진이 큰 소리로 말했다. 진작 그럴 줄 알았어. 경숙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축하해. 정말 잘 됐다. 다들 축복했다.
하늘빛 식당에 또 하나의 행복이 더해졌다. 그 주말 태경은 은서와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갔다. 봄날이었다. 벚꽃이 만발했다. 하늘이는 꽃잎을 주우며 놀았다. 별이는 태경 손을 꼭 잡았다. 다리는 유모차에서 노래를 불렀다. 예쁘죠? 은서가 벚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예뻐요. 당신처럼. 은서는 얼굴이 붉어졌다. 태경은 웃었다. 진심이에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은 앞에서 놀았다. 태경 씨,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왜 안 돼요? 너무 행복해서 무서워요. 언젠가 다 사라질 것 같아서. 태경은 은서의 손을 잡았다.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킬 거예요. 함께.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가족이야? 은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응, 우리 가족이야. 하늘이가 웃었다. 좋아. 별이와 다리도 따라 웃었다. 태경은 운전하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은서와 태경은 거실에 앉았다. 오늘 하루 좋았어요. 저도요? 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서 씨, 저 결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은서는 놀란 표정이었다. 결혼이요? 네, 너무 빠른가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근데 두려웠어요. 뭐가요? 다시 버림받을까 봐. 태경은 은서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약속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은서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태경은 웃었다. 천천히 생각해요. 전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미래는 밝았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늘빛 식당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사랑과 희망으로. 결혼 이야기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은서는 여전히 생각 중이었다. 태경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어줬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다. 하늘빛 식당 이야기를 특집 기사로 싣고 싶다고 했다. 다큐멘터리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태경은 은서와 상의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잖아요. 기자가 찾아온 날 식당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기자는 여러 직원들과 인터뷰했다. 석진은 주방에서 일하며 말했다. 여기서 일한 지 15년 됐어요. 하지만 요즘처럼 행복한 적은 없었어요. 사장님이 바뀌고 은서 씨가 오고 모든 게 달라졌죠. 경숙도 인터뷰에 응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제 노년이 행복해요. 손주 보는 기분이에요. 보육실이 생긴 건 정말 혁명이었어요. 기자는 마지막으로 은서를 인터뷰했다. 은서 씨, 삶이 어떻게 변했나요? 은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3년 전엔 살아남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젠 사는 게 목표예요. 차이가 있잖아요. 살아남는 것과 사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죠? 살아남는 건 그냥 숨 쉬는 거예요. 하지만 사는 건 꿈꾸는 거죠. 웃고 사랑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거요. 기자는 감동한 표정이었다. 은서의 말은 기사의 제목이 됐다. 살아남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하늘빛 식당의 기적.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저도 혼자 아이 키우는데 용기 얻어요. 이런 사장님이 많아져야 해요. 보육실 아이디어 우리 회사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몇몇 기업에서 실제로 연락이 왔다. 하늘빛 식당의 복지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태경은 기꺼이 자료를 공유했다.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모두가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한 중소기업 사장이 직접 방문했다. 보육실을 둘러보고 감탄했다. 이렇게 작은 공간으로도 가능하군요. 의지만 있으면 돼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 사장은 자기 회사에도 비슷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감사 편지를 보냈다. 덕분에 직원들이 행복해졌습니다. 이직률도 줄었어요. 태경은 그 편지를 읽으며 뿌듯했다. 작은 변화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태경을 초청 간견자로 모시고 싶다고 했다. 주제는 소상공인의 인간적 경영. 태경은 떨렸다. 간견 경험이 없었다. 은서가 용기를 줬다. 잘하실 거예요.
그냥 진심을 말하면 돼요. 간견날, 강당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태경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식당 사장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청중들은 귀를 기울였다. 직원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에요. 그들이 행복하면 사업도 잘 됩니다. 수치로 증명할 순 없지만 제 경험상 확실해요. 태경은 은서의 이야기를 했다. 창고에서 만난 날, 명의를 해고한 이유, 보육실을 만든 과정, 모든 걸 솔직하게. 제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답게 대한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질문도 많았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나요? 들었어요. 하지만 투자였어요. 지금은 몇 배로 돌아왔어요. 직원들이 복지를 당연하게 여기진 않나요? 감사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요. 신뢰가 책임을 낳더라고요. 간견 후 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건넸다. 태경은 겸손하게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서가 말했다. 자랑스러워요. 뭐가요? 태경 씨,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당신이에요. 당신이 저를 바꿨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시작은 당신이었어요. 은서는 얼굴이 붉어졌다. 태경의 말이 진심이란 걸 알았다. 그날 밤 보육실에서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은서는 생각했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줄은 몰랐다고.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인데. 태경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피곤하죠? 아니요, 행복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이곳이 있었다. 따뜻한 집이. 하늘빛 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사랑이 꽃피는 곳이었다. 은서는 문득 결심했다. 태경의 프로포즈에 답할 준비가 됐다고. 하지만 조금 더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고 싶었다. 그 순간은 곧 올 것이었다. 여름이 왔다. 식당 앞 가로수가 푸르렀다. 아이들은 더욱 활발해졌다. 하늘이는 이제 문장으로 말했다. 엄마 나 배고파 아빠 같이 놀자. 별이는 책을 혼자 읽으려 했다. 글자를 따라가며 소리내서 읽었다. 다리는 춤을 췄다. 음악만 나오면 몸을 흔들었다. 태경은 은서에게 제안했다. 교육 프로그램 받아보는 게 어때요? 무슨 교육이요? 경영교육이요. 나중에 정식 매니저가 되려면 자격증도 있으면 좋잖아요. 은서는 망설였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왜 안 돼요? 당신은 충분히 똑똑해요. 태경의 격려에 은서는 용기를 냈다. 주말 과정에 등록했다. 비용은 식당에서 지원했다. 첫 수업날 은서는 긴장했다.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대졸자였다. 은서는 고졸이었다.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자 달랐다. 교수는 실무 중심으로 가르쳤다. 은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했다. 다른 학생들이 감탄했다. 실제 사례라 더 이해가 잘 돼요. 은서는 자신감을 얻었다. 매주 수업을 들었고 과제도 열심히 했다. 태경은 그런 은서를 응원했다. 한편 식당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한 투자자가 제안을 했다. 지점을 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태경은 고민했다. 지점을 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있었다. 은서와 상의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기회 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것도 많죠. 맞아요. 본점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직원들과 회의를 열었다. 의견이 분분했다. 석진은 찬성했다. 우리 모델을 확장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젊은 서버 유지는 걱정했다. 너무 커지면 지금 같은 분위기를 잃을 수도 있어요. 태경은 모든 의견을 들었다. 결론은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투자자를 다시 만났다. 조건을 협상했다. 경영권은 저희가 가져가야 해요. 그리고 모든 지점에서 같은 복지 정책을 유지해야 해요. 투자자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태경은 양보하지 않았다.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칙이에요. 결국 투자자가 수긍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 첫 지점은 강남에 열기로 했다. 준비 기간은 6개월. 태경과 은서는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인테리어는 본점과 비슷하게 했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 보육실도 필수였다. 직원 채용도 신중하게 진행했다. 실력보다 인성을 봐요. 우리 철학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해요. 면접에서 한 지원자가 물었다. 여기는 정말 직원 복지가 좋다던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라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요. 지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곳을 찾고 있었어요. 강남점 오픈 일주일 전 시연회를 열었다. 지역 주민들을 초대했다. 반응은 좋았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아이 데리고 오기 편할 것 같아요. 오픈 당일 줄이 길게 늘어섰다. 태경과 은서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았다. 하늘빛 식당 강남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첫날은 대성공이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다. 주방이 본점만큼 원활하지 않았다. 서비스도 어색했다. 태경은 매일 두 지점을 오갔다. 본점과 지점 모두 신경 써야 했다.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은서는 교육을 마치고 정식 자격증을 땄다. 태경은 축하 파티를 열어줬다. 이제 당신은 전문가예요. 태경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노력이에요. 은서는 이제 강남점 관리도 맡게 됐다. 책임이 무거웠지만 자신감이 있었다. 석 달 후 강남점도 안정됐다. 직원들이 적응했고 손님들도 늘었다. 보육실은 특히 인기였다. 한 엄마가 말했다. 아이 데리고 외식하기 이렇게 편한 곳은 처음이에요. 하늘빛 식당의 모델이 성공했다. 언론도 주목했다. 사회적 기업의 모범 사례, 인간 중심 경영의 승리. 태경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성공의 비결은 간단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일요일 태경과 은서는 한강에 나갔다. 아이들과 함께 돗자리를 깔고 앉았다. 아이들은 뛰어놀았다. 힘들지 않아요? 조금요. 근데 보람 있어요. 저도요. 태경은 은서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서 가능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두 사람은 웃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늘빛 식당은 이제 두 곳이었다. 하지만 정신은 하나였다.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하늘빛 식당의 힘이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거리를 물들였다. 은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자신감 넘치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엄마였고 사랑스러운 연인이었다. 아이들은 두 돌을 앞두고 있었다. 하늘이는 노래를 불렀다. 어린이집 동요를. 별이는 숫자를 셌다. 하나부터 10까지. 다리는 그림을 그렸다. 알록달록한 색깔로. 태경은 특별한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은서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하려고. 석진과 경숙에게 도움을 청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숙이 웃으며 말했다. 거창할 필요 없어. 진심만 전하면 돼. 석진도 동의했다. 은서는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게 좋을 거야. 태경은 계획을 세웠다. 식당 옥상에서 둘만의 시간에 조용히. 토요일 저녁 식당이 문을 닫았다. 태경은 은서를 옥상으로 불렀다. 잠깐 올라와 줄래요? 왜요? 보여줄 게 있어요. 옥상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꽃이 놓여 있었다. 서울 야경이 배경이었다. 은서는 놀란 표칭이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만의 시간이요. 두 사람은 앉았다. 태경이 준비한 음식을 먹었다. 간단했지만 정성스러웠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식사 후 태경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순간이 왔다. 은서 씨. 네? 우리 만난 지 2년이 넘었어요. 아, 그러네요. 그동안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신 덕분에. 은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도요. 태경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였다. 은서는 숨을 멈췄다. 은서 씨, 저와 결혼해 줄래요? 은서는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완벽해요. 아이들도 있고 과거도 복잡하고. 태경은 은서의 손을 잡았다. 그 모든 게 당신이에요. 저는 당신 전부를 사랑해요. 은서는 흐느꼈다. 감사해요. 저를 받아줘서. 제가 감사하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할게요. 태경은 반지를 은서 손가락에 끼워줬다. 완벽하게 맞았다. 두 사람은 껴안았다. 오랫동안. 옥상 문이 열렸다. 직원들이 튀어나왔다. 박수를 치며. 축하해요. 드디어 모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은서는 웃으며 울었다. 태경도 웃었다. 경숙이 샴페인을 터뜨렸다. 석진이 케이크를 가져왔다. 즉석 축하 파티가 열렸다. 아이들도 올라왔다. 하늘이가 물었다. 엄마, 왜 울어? 행복해서야. 나도 행복해. 아이들이 은서와 태경을 안았다. 완벽한 가족이었다. 다음 날 소식이 퍼졌다. 단골 손님들이 축하 인사를 보냈다. 언론도 관심을 가졌다. 하늘빛 식당 사장과 부사장 결혼 발표. 기사에는 두 사람의 사진이 실렸다. 댓글이 쏟아졌다. 동화 같은 사랑이에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런 행복한 결말 너무 좋아요. 준비는 간단하게 하기로 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 의미 있는 모임을 원했다. 식당에서 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은서가 제안했다. 태경은 찬성했다. 좋아요. 우리답게. 초대장도 직접 만들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하늘빛 식당에서 시작된 우리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함께 해주세요. 결혼식 날짜는 한 달 후로 정했다. 가을 끝자락이었다. 준비하는 동안 은서는 행복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메뉴를 정하고 하객 명단을 만들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아버지 역할이었다. 은서에게는 아버지가 없었다. 누가 버진로드를 함께 걸어줄까? 석진이 제안했다. 내가 할게. 주방장님이요? 나도 은서를 딸처럼 생각해. 영광이야. 은서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해요. 모든 준비가 끝나갔다. 식당은 꽃으로 장식됐다. 의자가 배치됐다. 주방에서는 특별 메뉴가 준비됐다. 결혼식 전날 밤 은서는 잠들지 못했다. 아이들을 바라봤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내일 엄마는 결혼해. 너희에게 정말 좋은 아빠를 선물해 줄게. 은서는 아이들에게 뽀뽀했다. 태경도 잠들지 못했다. 사무실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봤다. 아버지, 저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축복해 주세요. 태경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었다. 두 사람의 아이들의 그리고 하늘빛 식당에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아름다운 날을. 결혼식 날 아침은 맑았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은서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경숙과 여직원들이 도와줬다. 웨딩드레스는 심플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우아했다. 은서에게 완벽하게 어울렸다. 경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예쁘다. 고마워요, 어머니. 은서는 경숙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경숙은 더 울었다. 아이들도 예쁘게 차려입었다. 하늘이는 작은 드레스를, 별이는 리본을, 다리는 꽃을 들었다. 새아이는 천사 같았다. 오후 2시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단골 손님들, 지역 주민들, 동료들 모두 웃는 얼굴이었다. 식당은 완전히 변했다. 꽃과 리본으로 장식됐다. 의자들이 통로를 만들었다. 단상에는 작은 제단이 놓였다. 태경은 정장을 입고 기다렸다. 긴장했지만 행복했다. 준혁이 옆에서 말했다. 친구야, 축하해. 고마워. 음악이 시작됐다. 결혼 행진곡이었다. 모두 일어섰다. 문이 열렸다. 은서가 석진과 팔짱을 끼고 나타났다. 순간 모두 숨을 죽였다. 은서는 아름다웠다. 빛나고 있었다. 은서는 천천히 걸었다. 석진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통로를 걸으며 은서는 하객들을 봤다. 모두 자신을 응원해준 사람들이었다. 제단 앞에 도착했다. 석진이 은서의 손을 태경에게 건넸다. 잘 부탁해. 약속합니다. 석진은 자리로 돌아갔다. 태경과 은서는 마주 섰다. 주례는 지역 원로였다.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두 분은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기로. 은서와 태경은 서로를 바라봤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신랑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태경은 은서의 손을 잡았다. 은서 씨, 저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부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 씨, 저는 당신과 함께 웃고 울고 성장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주겠습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다. 그리고 키스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환호성이 터졌다. 아이들이 달려왔다. 하늘이가 소리쳤다. 엄마, 아빠. 은서와 태경은 아이들을 안았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다. 피로연이 시작됐다. 석진이 준비한 음식은 최고였다. 모두 맛있게 먹으며 축하했다. 한 단골 손님이 말했다. 이 식당에서 이런 날을 보게 되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지역 주민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다. 우리 동네 자랑이야. 이 젊은이들. 저녁이 되자 파티는 더 흥겨워졌다.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이 춤췄다. 은서와 태경도 함께 춤췄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밤이 깊어갔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다. 모두 축복을 남기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식당은 조용해졌다. 은서와 태경은 옥상에 올랐다. 아이들은 경숙이 재웠다.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결혼했다니. 현실이에요. 두 사람은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불빛이 반짝였다. 태경 씨,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처음 저를 봤을 때 뭘 생각했어요? 태경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놀랐어요. 그리고 존경스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강할 수 있을까? 전 약했어요. 아니에요.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은서는 태경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고마워요. 제 인생을 바꿔줘서. 제 인생도 바꿔줬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다음 날 신혼여행은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대신 주말에 근교로 나들이를 갔다. 한 달 후 은서는 깨달았다. 임신한 것을 태경에게 말했을 때 그는 기뻐 날뛰었다. 정말요, 우리 아이요? 네. 태경은 은서를 안아 올렸다. 두 사람은 웃으며 울었다. 하늘이 별이 다리에게도 말했다.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행복해했다. 동생 생겨? 응. 좋아. 하늘빛 식당은 계속 번창했다. 세 번째 지점이 열렸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복지 모델도 확산됐다. 언론은 계속 주목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 혁명, 하늘빛 식당 태경과 은서는 바빴지만 행복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다. 새 아기도 무사히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이름 뭐로 할까요? 해, 하늘, 별, 달, 그리고 해. 완벽해요. 몇 년이 흘렀다. 하늘이는 초등학생이 됐다. 별이는 책을 사랑하는 소녀로 자랐다. 다리는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해는 활발한 유치원생이었다. 은서는 이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태경은 사회적 기업 협회 이사가 됐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식당 옥상에 모였다. 피크닉을 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은서가 태경에게 말했다. 우리 여기서 시작했죠. 맞아요. 먼 길 왔네요. 그러게요. 태경은 은서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더 많아요. 함께요.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은서는 생각했다. 행복은 도착점이 아니라 여정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늘빛 식당에 불빛이 켜졌다. 오늘도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가 됐다. 따뜻한 밥과 마음으로. 그리고 이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사랑과 희망으로 영원히.